LA 다저스 류현진이 뉴욕 매츠를 상대로 7이닝 동안 1피안타, 8삼진, 무실점의 시즌 4승을 기록했습니다. 메이저리그 데뷔 이후 처음으로 1피안타 경기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류현진은 어제 뉴욕주 뉴욕의 시티필드에서 열린 뉴욕 매츠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해 7이닝 동안 단 하나의 안타만 내주고 무실점으로 막았습니다. 96개의 공을 던져 4사구는 하나도 주지 않았고 삼진은 무려 8개나 빼앗았습니다. 속구에 커터, 커브, 체인지업, 슬라이더 등 다양한 구질을 구사하며 매츠 타선을 봉쇄했습니다. 류현진은 팀이 7대0으로 앞선 8회 말 수비를 앞두고 교체됐습니다. 올 시즌 16번째 선발 등판에서 4번째 퀄리티 스타트도 달성한 류현진은 시즌 평균 자책점을 3.83에서 3.53까지 떨어뜨렸습니다. LA 다저스는 류현진의 호투에 타선이 폭발하면서 뉴욕 매츠를 8대0으로 제압했습니다. 김인경이 여자 골프 메이저 대회 LPGA 브리티시 오픈에서 첫 메이저 대회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김인경 선수는 영국 스코틀랜드 파이프의 킹스반스 골프 링크스에서 열린 브리티시 여자 오픈 골프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1언더파 71타를 쳐 4라운드 합계 18언더파 280타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2위인 조디 유아트 섀도프를 2타 차로 따돌리고 완승을 거둔 김인경은 시즌 3승으로 다승 1위에 나섰습니다. 이번 대회 우승으로 김인경 선수의 세계 랭킹도 수직 상승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여자 골프 세계 랭킹에서 김인경 선수는 지난주 21위에서 12계단 상승해 9위를 기록해서 지난 2014년 2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탑 10에 재진입했습니다. 또한 이번 우승으로 올 시즌 상금 총액이 108만 5천 달러를 기록해 상금 순위에서도 4위로 올라섰습니다. 8개월 전 LA시에서 통과된 새로운 쓰레기 수거안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는 LA시의 쓰레기 수거안 리사이클 LA가 시행되면서 수거 회사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급증한 반면 쓰레기 수거율은 대폭 낮아진 데 따른 겁니다. 주택소유주협회 갈스탱 회장은 자신이 소유한 14유닛짜리 콘도 빌딩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수거를 위해 매달 지불해야 하는 수거 비용이 428달러에 달한다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새로운 쓰레기 수거안이 시행되기 전 지불하던 238달러에서 80%나 치솟은 겁니다. 또 갈스탱 회장은 자신의 건물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지난 5주 동안 수거되지 않았다면서 비용 증가에 비해 저조한 쓰레기 수거율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갈스탱 회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LA시에 따르면 리사이클 LA 시행 이후 쓰레기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불만 전화가 하루에 약 90통에 이릅니다. 이에 대해 LA시는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고만 언급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쌓여가고 있습니다. 미국인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미국이 한국을 방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가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참여자의 62%가 한국전 발발 시 미국이 한국을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 수치라고 시카고 국제협회는 설명했습니다. 조사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으로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9일 사이 전국 51개 주 성인 남녀 2,020명을 상대로 온라인으로 진행됐고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2.4%포인트입니다. 앞서 2015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이 안 되는 47%만 한국전에 참전해 한국을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 기후협정에서 탈퇴 절차를 공식적으로 개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오늘 발표를 통해 지난 5일 파리 기후협정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1일 백악관에서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2016년 11월 발표된 파리 협정은 발효 3년 뒤 탈퇴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미국의 탈퇴는 2019년 11월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또 협정 탈퇴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하면
미국의 탈퇴는 이르면 2020년 11월에나 가능할 걸로 예상됩니다. 버럭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일리노이주가 오바마 전 대통령의 생일인 8월 4일을 무급휴일로 정했습니다. 일리노이주는 주 최대 도시인 시카고에서 정치 활동을 시작한 오바마 전 대통령의 생일을 버락 오바마의 날로 지정하는 조례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앞서 일리노이주 의회의 민주계 의원들은 오바마 전 대통령의 생일을 유급휴일인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무산되자 무급휴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앞서 공화당 소속인 브루스 라우너 일리노이주 주지사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생일인 지난 4일 조례안에 서명했습니다. 덴마크 항구가 새로운 휴양지로 변모 중입니다. 세계의 이모저모 문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의 항구입니다. 한때 전성기에 이른 항만이지만 지난 20년간 쇠퇴하면서 이제는 휴양지로의 탈바꿈이 진행 중입니다. 부둣가에 버려진 대형 석탄 크레인은 호텔로 변신했습니다. 고급 숙박시설로 꾸며진 내부는 침대와 식탁이 놓여져 있고 간단한 조리를 할 수 있는 주방 시설도 갖춰져 있습니다. 이 밖에 스파 시설과 사우나 시설도 구비돼 있고 무엇보다 고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항구의 석양이 일품입니다. 이 시설에는 50명까지 숙박할 수 있으며 하루 숙박 비용은 $2,900입니다. 오클라호마주 북동부 도시 털사에 강력한 토네이도가 덮쳐 주민 10여 명이 다치고 수천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털사시 대변인 킴 멀로이는 소용돌이 바람으로 인해 적어도 13명이 병원으로 후송됐다.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토네이도가 휩쓸고 간 거리에는 부서진 건물의 잔해, 가재 도구 등이 흉물스럽게 널려 있는 상태입니다. 멀로이는 그나마 운이 좋았다. 사람들이 쇼핑몰, 극장, 레스토랑에 많이 몰리는 시간대였으면 엄청난 참사가 있을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토네이도로 반경 1제곱마일 정도가 피해를 봤습니다. 현재 11,000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끊어진 전력선 때문에 244번 도로 통행이 중단됐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알자지라 방송의 예루살렘 지국을 폐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알자지라 방송은 이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알자지라 방송은 성명에서 중동에서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라는 곳에서 취한 조치를 규탄한다면서 알자지라는 이스라엘의 결정으로 초래되는 상황의 전개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스라엘이 알자지라의 예루살렘 지국을 폐쇄하면 필요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이스라엘이 템플마운트의 아라크사 사원에서 벌어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유혈 충돌에 대한 보도가 편파적이었다는 이스라엘 정부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알자지라는 점령된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는 일을 국제적인 언론 기준에 맞춰 취재해 정확하고 전문적으로 보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글의 기업 문화가 다양성 추구라는 명분 아래 다분히 좌편향적이고 엄연히 존재하는 남녀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익명 괴문소가 나돌아 사내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IT 전문 블로그 기즈모도에 처음 나온 10페이지짜리 이 문서는 구글의 한 중견 엔지니어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글의 이상적인 생태계라는 제목이 붙은 문서는 다양성과 채용 문제를 먼저 거론했습니다. 구글의 좌편향 문화가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침묵하게 만드는 단일 체계를 만들어냈다고 문서 작성자는 주장했습니다. 이어 기술 직업에서 남녀 간의 임금 격차는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것인데도 마치 여성에 대한 편견 때문인 양 포장되고 있다는 논리를 들이댔습니다. 데니엘 브라운 구글 부사장은 이 문서에 대해 성 차이에 대해 교정되지 않은 인식을 담고 있다면서 우리 회사가 인정하고 사내에서 북돋으려는 관점과는 거리가 멀다고 평했습니다. 이번 괴문서 사건은 최근 우버 등 실리콘밸리 IT 기업에서 잇따라 성추행 추문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여성 근로자들의 분노를 더욱 부추겼습니다. RKTV 뉴스 문지혜입니다. 잠시 후에 이슈 포커스가 이어집니다.